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40페이지 제2장 동사의 시제 단문 독해를 할 차례죠. 여러 가지 시제, 예를 들자면은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시제 등이 실제 독해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번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1. Much will be done if we do but try. No one knows what one can do till one has tried, and few try their best until they have been forced to. If only I could do such and such, sighs a despondent youth, but nothing gets done if one only wishes. Much will be done. 많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If we do but try. do와 but의 각각 동그라미. 여기서 but는 on의 의미죠. 그리고 조동사 do는 강조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do, does, di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만들어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죠. 따라서 여기서 do는 try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try, 정말로 노력만 한다면 많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No one knows what one can do. one은 일반인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니까 아무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 Till one had tried. 자신이 노력을 해볼 때까지는.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 완료는 미래 완료를 대용하죠. 따라서 실제로는 will have tried를 써야 하는데 시간의 부사절이라 그냥 had tried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한 거죠. And few tried their best. few, 거의 못하는 사람은 없다. 준부정어죠. 여기 few는 명사로 few people 이런 뜻입니다. try their best의 동그라미, try one's best는 do one's best, 즉 최선을 다하다 이렇으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until they have been forced to. have been forced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force 혹은 compel A to 부정사하게 되면 A를 to 이하하도록 강요하다 혹은 A를 강제로 to 이하하도록 하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수동형 be forced to 부정사 혹은 be compelled to 부정사하게 되면 to 이하하도록 강요당하다 혹은 억지로 to 이하하다 이런 뜻이고 이것이 현재 완료 시제로 왔죠. 이것도 바로 앞서 설명한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하는 용법이죠. 그리고 여기 to는 대부정사로 try their best가 중국어로 생각되는 거죠. 그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강요당할 때까지는, 즉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때까지는 If only I could do such and such. such and such 했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문장은 could do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인데 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의미의 주절 how happy I would be가 뒤에 생각되는 거죠. Sighs the despondent youth. sighs의 동그라미 sigh, 한숨 쉬다. 그 다음 despondent 하면은 의기소침한, 낙심한 이렇으니까 낙심한 젊은이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한숨만 쉰다. But 그러나 nothing gets done. get done의 동그라미 get done 하면은 이루어지다 이렇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If one only wishes. 그가 단지 원하기만 해서는. 노력이나 시도를 해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무언가를 바란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즉 이 말은 결국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시도해 반다는 의미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Which is most related to the above paragraph? 1. Sour grapes. 2.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3. Know yourself. 4.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5. Speak of the devil. Which is most related to the above paragraph? is와 related to의 동그라미 be related to 뭐뭐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렇으니까 어느 것이 윗글과 가장 관련이 있는가 이런 문제죠. 즉 윗글의 내용에 해당되는 속담을 찾는 문제죠. 동그라미 1번 sour grapes, 신포도. 이솝 우화에 나오는 말이죠. 여우가 높이 달리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몇 번 시도해보았지만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서 따먹을 수 없자
어차피 따봤자 쉬어서 못 먹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신포도는 억지, 지기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죠. 동그라미 2번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모든 구름은 은빛 라이닝을 갖고 있다. 라이닝은 원래 옷이나 커튼의 안감이라는 뜻이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안쪽과 바깥쪽의 경계를 의미하니까 어떤 구름이라도 은빛 경계선이 있다. 즉 어떤 구름도 그 뒤편은 은빛으로 빛난다. 괴로움이 있는 반면에는 즐거움도 있다는 의미죠. 동그라미 3번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죠. 동그라미 4번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If nothing is ventured, nothing is gained. 이런 형태가 취약된 거죠. ventured의 동그라미. venture 하면은 타동사로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하다. 즉 모험을 하다 이렇으니까 어떤 것도 모험이 되지 않으면은 즉 어떤 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하지 않으면은 nothing is gained. 어떤 것도 얻어지지 않는다. 즉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 모험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다시 얘기해. 우리말에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이런 의미의 영어 속담이죠. 동그라미 5번 Speak of the devil. 원래 뒤에 and he shall appear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죠. devil, 악마라는 뜻이니까 악마에 대해 얘기해라. 그러면 그가 나타날 것이다. 즉 우리말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런 뜻이죠. 본문에서 글쓴이는 노력하지 않고 단지 원하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동그라미 4번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이것이 되겠죠. 다음 영자 무슨 일이든지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선 충고하는 내용이니까 주어로 일반인을 가리키는 you를 쓰고 뭐뭐 해야 한다는 should를 사용해보죠.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 본문에서 나온 try one's best를 이용해보죠.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은 무슨 일에 있어서나 혹은 어떤 일에 있어서나 이렇으니까 in everything 또는 in anything 어느 쪽 좋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보면 무슨 일이든지 전력을 다해야 한다. You should try your best in everything 혹은 You should try your best in anything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should try your best in everything. You should try your best in anything. 다음 2번으로 갑니다. Number 2. From the beginning of time the tide has ebbed and flowed. From the beginning of time light has followed darkness, spring, winter, life, death. The earth and all in the boundless universe move with the ease of a bird in flight and the rhythm of its song. From the beginning of time.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즉 태고 쪽부터, 아득한 옛날부터 The tide has ebbed and flowed. tide, 조수, ebbed와 flowed의 동그라미, ebb, 조수가 빠지다, 썰물을 의미하고 flow, 조수가 밀려들다, 밀물을 의미하죠. 즉 바닷물은 나가고 들어왔다, 즉 썰물과 밀물이 있어왔다. 여기서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 동작을 의미하죠. From the beginning of time, 태고 쪽부터 light has followed darkness. 빛은 어둠을 따라왔고, 즉 어둠 다음에는 빛이 왔고, spring, winter, life, death.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오고 죽음 다음에는 생명이 왔다. spring과 winter 사이에 또 life와 death 사이에는 각각 has followed라는 동사가 중복을 생략됐죠. The earth and all in the boundless universe. boundless, endless, unlimited 이런 뜻이니까 끝없는, 무한한 이런 뜻이겠죠. 지구와 끝없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move, 움직인다. With the ease of a bird in flight and the rhythm of its song. With the ease of의 동그라미, ease, ease의 명사이니까 쉽거나 편한 것을 가리키죠. 따라서 with the ease of 뭐뭐 하게 되면 of 이하처럼 쉽게, of 이하처럼 편안하게 혹은 of 이하처럼 부드럽게 이런 뜻이죠. in flight는 날고 있는 이런 뜻이니까 날고 있는 새처럼 쉽게, 그리고 the rhythm of its song, 이때는 새를 가리키니까 그 새 노래의 리듬처럼 부드럽게. 다시 정리해보면
지구와 이 끝없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날고 있는 새처럼 그리고 그 새의 노래의 리듬처럼 부드럽게 move, 움직인다. 여기서 move라는 동사를 현재 시제로 쓴 까닭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조수가 있어 왔고 빛과 어둠이 교체되고 또 겨울이 오면 그 다음 봄이 오고 또 죽음 뒤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주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Which is the main idea of the above paragraph? 1. The ebb and flow. 2. Life and death. 3. The change of season. 4. The mechanism of the universe. 5. The alternation of light and darkness. Which is the main idea of the above paragraph? 어느 것이 윗글의 main idea, 즉 주제냐? 동그라미 1번 The ebb and the flow. 썰물과 밀물, 즉 조수의 간만 또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흥했다 쇠퇴했다 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의미의 영고성세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동그라미 2번 Life and death. 삶과 죽음. 동그라미 3번 The change of season. 계절의 변화. 동그라미 4번 The mechanism of the universe. 우주의 메커니즘, 즉 우주의 섭리를 말하죠. 동그라미 5번 The alternation of light and darkness. alternation, 교대, 교체 이렇으니까 빛과 어둠의 교체. 본문은 우주가 돌아가는 섭리를 설명하는 글이니까 정답은 동그라미 4번 The mechanism of the universe. 우주의 메커니즘, 이것이 되겠네요. 다음 영자. 그는 인생의 영고성세를 경험했다. 경험하다는 experience라는 동사를 쓸 수 있고 go through라는 수고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영고성세라는 것은 망하는 것도 포함되니까 즉 고통도 포함하는 것이니까 go through를 써보죠. go through는 주로 좋지 않은 일을 겪는 것을 의미하죠. 인생의 영고성세는 본문에서 나온 the ebb and flow, 이걸 이용해 the ebb and flow of life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보면 그는 경험을 했다. 경험의 현재 완료를 이용해 He has gone through 인생의 영고성세를 the ebb and the flow of life. He has gone through the ebb and the flow of life. 이렇게 하면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has gone through the ebb and flow of life.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3. My heart was sad for her sake, and though I had ceased to love her, I found no consolation. A painful sense of emptiness had replaced the bitter anguish of before, and it was perhaps even harder to bear. Love may go and memory yet remain. Memory may go and relief even then may not come. My heart was sad for her sake. For her sake의 동그라미. For one's sake 하면은 누구누구를 위해 혹은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뜻이죠. My heart, 내 마음은 for her sake, 그녀 때문에 sad, 슬펐다. And though I had ceased to love her, had ceased to love의 동그라미, cease to 부정사 또는 cease ing 하면은 stop ing 같은 말로 뭐뭐 하는 것을 중지하다, 그만두다 이렇으니까. 그리고 비록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중지했지만, 비록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었지만, 즉 비록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I found no consolation. consolation의 동그라미, 위로하다, 위안하다 이렇게 console의 명사이니까 위로, 위안, 즉 comfort 또는 solace 또는 relief 이런 말하고 같은 뜻이죠. 나는 아무런 위안을 찾지 못했다. 사랑을 중지한 일이 위안을 못 찾는 일보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대과거, 즉 had ceased 이런 식으로 과거 완료 시를 사용하겠죠. A painful sense of emptiness. sense of emptiness. 공허감 이렇으니까 고통스러운 공허감이 had replaced the bitter anguish of before. anguish, 모진 고통 이렇으니까 이전에 쓰라린 고통을 had replaced, 대신했다. 즉 지난날에 쓰라린 고통 대신에 괴로운 공허감이 왔다. 여기 before는 부사가 전치사 of의 목조가 된 특수한 경우죠.
And it was perhaps even harder to bear.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bear 했으니까 참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even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로 훨씬 이런 말이고 bear는 endure, 참다, 견다 이런 뜻이죠. Love may go and the memory yet remain. memory 다음에 may가 중복을 생략됐죠. 사랑은 가버릴지 모르지만, 즉 사랑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추억은 yet 여전히 남을지 모른다. 여기 yet는 still이 뜻이죠. still. memory may go. 추억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and 그래도 relief even then may not come. relief, 위안, 안도감. 앞에서 나온 consolation하고 같은 뜻이죠. 위안은 심지어 그때에도 오지 않을지 모른다. 이 문장에서 조동사 may는 추측형이죠. 너무 괴로운 사랑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지만 그 다음에 찾아온 공허감이 사랑의 괴로움보다 오히려 더 참기 어려웠다는 어떤 남자의 독백이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writer? 1. Nothing could relieve him of his sadness caused by her. 2. The sense of emptiness was perhaps more unbearable than the distress previously brought about by her. 3. His sadness didn't abate even after he fell out of love with her. 4. He could not give up his love for her, though he thought he had ceased to love her. 5. Love may go, but the memory lingers on and relief is slow in coming.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 어떤 것이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writer, 글쓴이와 일치하지 않는가? 즉, 글쓴이의 의도하고 다른 문장을 고른 문제죠. 동그라미 1번, Nothing could relieve him of his sadness. relieve of의 동그라미, relieve A of B 하면은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이런 말이니까 아무것도 그에게서 그의 슬픔을 덜어줄 수는 없었다. caused by her. 그녀로 인해 야기된, 즉 그녀로 인해 생긴. 정리하면은 아무것도 그에게서 그녀로 인해 생긴 그의 슬픔을 덜어줄 수는 없었다. 글쓴이는 본문에서 그녀를 사랑하기를 중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혀 위안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본문하고 내용이 일치하는 문장이죠. 동그라미 2번 The sense of emptiness. 공허감은 was perhaps more unbearable. unbearable 하게 되면 unendurable 또는 intolerable, 즉 참을 수 없는 이런 뜻이니까 아마도 더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Than the distress previously brought about by her. distress, 슬픔, 고통, previously, 이전에. 그 다음 brought about의 동그라미, bring about는 cause, 즉 뭐뭘 야기하다 이렇으니까 전에 그녀로 인해 야기된 슬픔보다. 정리하면은 공허감은 전에 그녀로 인해 생긴 슬픔보다 아마 더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글쓴이는 본문에서 지난날의 쓰라린 고뇌 대신에 공허감이 찾아왔는데 이것은 더 참기가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역시 맞는 내용의 문장이죠. 동그라미 3번 His sadness didn't abate. abate의 동그라미, abate 하면은 자동사로 lessen 혹은 decrease, 즉 줄다, 감소하다 이렇죠. 그의 슬픔은 줄지 않았다, 즉 가라앉지 않았다. Even after he fell out of love with her. fell out of의 동그라미, fall out of 뭐뭐 하면은 give up 또는 abandon, 즉 몸을 버리다 이런 의미죠. 심지어 그가 그녀와의 사랑을 버린 후에도, 정리하면은 그의 슬픔은 그가 그녀와의 사랑을 버린 후에조차도 줄어들지 않았다. 역시 맞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4번 He could not give up his love for her. 그는 그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give up 했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다. Though he thought he had ceased to love her. 비록 그가 그녀를 사랑하기를 그만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말은 본문에서 없었죠.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동그라미 5번 Love may go. 사랑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but the memory lingers on. lingers on의 동그라미, linger on 하면은 부사 on이 계속의 의미를 가지므로 계속 머무르다 이렇으니까 추억은 계속 머무르고 즉 오래가고 and relief is slow in coming. 위안은 오는데 느리다. 본문에서 사랑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추억은 계속 남고 추억은 없을지 모르지만 위안은
그때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많은 내용의 문장이죠. 정답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다음 영작. 한 결혼한 여자에 대한 그의 짝사랑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이 문장의 주어는 한 결혼한 여자에 대한 그의 짝사랑, 이것이 되겠죠. 짝사랑은 한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하므로 unrequited, 일방적인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짝사랑은 his unrequited love. 그런데 한 결혼한 여자에 대한 그의 짝사랑이니까 뒤에 전치사 for를 연결해 his unrequited love for married woman 이렇게 되죠. 이것이 주어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이런 내용이니까 give라는 동사를 쓰고 참을 수 없는 하는 것은 unbearable, 고통은 본문에서 나온 anguish를 쓰면 되겠죠. 문장을 연결해보면 한 결혼한 여자에 대한 그의 짝사랑은 his unrequited love for married woman, 그에게 주었다. gave him, 견딜 수 없는 고통을 unbearable anguish. his unrequited love for married woman gave him unbearable anguish.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is unrequited love for a married woman gave him unbearable anguish. 다음 4번으로 갑니다. Number 4. There was once a beggar who had tried many ways to get money. At last, he thought he would pretend to be dumb. Now one day a gentleman who had known the beggar by sight passed by. He went up to the beggar and asked him suddenly, "How long have you been dumb?" The beggar was taken by surprise and quite forgot that he was dumb. He answered quickly, "Oh, ever since I was born, sir." There was once a beggar. 옛날에 한 거지가 있었다. Who had tried many ways to get money. 돈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던. who이하는 관계대명사 절로 a beggar를 수식하고 있죠. 그리고 had tried라는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경험을 나타내는 거죠. At last, 마침내 he thought he would pretend to be dumb. pretend to be의 동그라미. pretend to 부정사 하게 되면 뭐뭐 인체하다. dumb, 형용사로 벙어리의 이런 뜻이니까 그는 벙어리인 채 하겠다고 생각했다. would는 시제일치어야 will이 과거형으로 바뀐 것으로 과거에서 본 미를 가리키죠. Now, 그런데 one day, 어느 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화제를 바꾸기 위해 사용되는 부사죠. A gentleman who had known the beggar by sight. had known과 by sight의 동그라미. know 누구누구 by sight가 누구누구의 얼굴을 알고 있다, 안면이 있다 이랬으니까 그 거지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한 신사가 had known이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은 거지가 벙어리 흉내를 내기로 결심한 그 시점 이전부터 거지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passed by, 옆을 지나갔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now, 그런데 one day, 어느 날 a gentleman who had known the beggar by sight, 그 거지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한 신사가 passed by,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He went up to the beggar. 그는 거지한테로 가서 and asked him suddenly. 그에게 갑자기 물었다. How long have you been dumb? 얼마나 오랫동안 벙어리였죠? 즉 벙어리가 된 지 얼마나 되었죠? The beggar was taken by surprise. was taken by surprise의 동그라미. be taken by surprise. 불시의 습격을 받다 이랬으니까 그 거지는 불시의 습격을 받아서 즉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아서 and quite forgot that he was dumb. 그가 벙어리라는 것을 quite forgot, 까맣게 잊었다. quite는 동사 forgot 의미를 강조하는 강조부사로 사용된 거죠. He answered quickly. 그는 재빨리 대답했다. Oh, ever since I was born, sir. ever since 하면은 뭐뭐한 이후로 쭉 이런 의미니까 선생님, 제가 태어날 때부터인데요. 갑작스러운 신사의 질문에 자기가 벙어리인 것처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였다고 대답한 거지 얘기가 아주 재밌죠. 유머가 넘치는 글이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죠. Which best describes the tone of the above paragraph? 1. Informative. 2. Sentimental. 3. Sarcastic. 4. Humorous. 5.
instructive. Which best describes 어떤 것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가? The tone of the above paragraph. 윗글의 어조를. 동그라미 1번 informative. 지식을 주는, 정보를 주는 또는 유익한. 동그라미 2번 sentimental. 감상적인. 동그라미 3번 sarcastic. 빈정거리는, 풍자적인. 동그라미 4번 humorous. 웃기는. 동그라미 5번 instructive. 교훈적인. 웃기는 재미있는 글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동그라미 4번 humorous가 되겠네요. 다음 영작. 나는 그 사람의 얼굴만 알고 있다. 본문에서 누구누구의 얼굴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은 know someone by sight. 이런 표현이 나왔죠.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의 얼굴만 알고 있다. I know him only by sigh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know him only by sight. 다음 5번으로 갑니다. Number 5. I once met a woman who, having been left with a fortune, said that she would never feel free till she had gotten rid of her poverty. Possessions, she maintained, made one a slave, and one became their servant and not their master. I once met a woman. 나는 옛날에 한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다. Who, having been left with a fortune. having been left with a fortune은 앞뒤에 카마가 있으니까 분사 구문으로 삽입구죠. 따라서 who said that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having been left with의 동그라미 be left with 뭐뭐 하면은 뭐뭐를 물려받다, 상속하다, 즉 inherited이죠. 분사구문 having been 이하는 having pp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완료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시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을 의미하죠. 의미상 a fortune, 즉 큰 재산을 비록 상속받았지만 이런 양보의 분사구문이죠. 양보의 부사절을 바꿔보면 though she had been left with a fortune 이런 식이 되겠죠. said that 이라고 말했다. She would never feel free. feel free, 마음이 편해지다, 자유로운 기분이 드다 이렇으니까 그녀는 결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것 같다. till she had gotten rid of her property. had gotten rid of의 동그라미 get rid of 뭐뭐 하면은 뭐뭐를 없애다, 처분하다, 즉 dispose of 또는 eliminate 이런 뜻이죠. 그녀가 her property, 자기의 재산을 다 없앨 때까지는 who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절이 여기까지 걸리고 있죠.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 having been left with a fortune, 비록 큰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till she had gotten rid of her property, 자신의 재산을 다 없앨 때까지는 she would never feel free, 결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said 말했던 a woman 한 부인을 나는 옛날에 만난 적이 있었다. possessions she maintained, possessions와 maintained의 동그라미 possession은 소유란 뜻인데 possessions 이런 식으로 복수형으로 쓰이면 재산 혹은 소유물, 다른 말로 하자면 property 또는 belonging 이런 의미로 변하죠. maintain 주장하다 이렇으니까 재산은 혹은 소유물은 그녀가 주장하기를 주절 she maintained가 문장 중간에 삽입된 거죠. made one a slave,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여기서 one은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죠. and one became their servant and not their master, 사람은 their servant, 그들의 하인이 되지 not their master, 그들의 주인은 못 된다. 즉 사람은 소유물의 하인이 되지 주인은 못 된다고 she maintained, 그녀는 주장했다. possessions가 복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there로 받은 거죠. made와 becam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둘 다 과거형에 쓰인 것은 주절의 동사가 maintained 이런 식으로 과거형이기 때문에 시제일치의 과거형이 된 거죠. 우리말 속담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을 한다는 말이 있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이 노예가 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공통된 속성인 것 같죠. 자기 재산이 없어질까봐 늘 불안해하는 억만장자보다는 먹고 사는 걱정만 없다면 작은 것에 만족하는 평범한 소시민이 더 행복할지도 모르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Which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above paragraph? 1. It seems that the woman inherited a large sum of money. 2.
The woman was very delighted to inherit a lot of money. 3. She was not as comfortable as she used to be after a fortune was handed down to her. 4. She thought that possessions only led to the restriction of one's freedom. 5. She did not want to be a slave to money. Which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above paragraph. 어느 것이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가? 동그라미 1번. It seems that 뭐뭐인 것 같다. The woman inherited a large sum of money. 그 여자는 많은 액수의 돈을 상속받았던 것 같다. 본문에서 having been left with a fortune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많은 돈을 물려받은 것이 맞죠. 맞는 내용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2번. The woman was very delighted. 그 여자는 매우 기뻤다. To inherit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상속받아. 그 돈을 다 없을 때까지는 결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으니까 많은 돈을 상속받아 기뻐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틀린 내용의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3번. She was not as comfortable as she used to be. She used to be. 그녀는 과거만큼 comfortable, 편하진 않았다. After a fortune was handed down to her. 큰 재산이 그녀에게 물려준 후에, 즉 큰 재산을 물려받은 후에 그녀는 예전만큼 편하지가 않았다. 맞는 내용의 문장이죠. was handed down to의 동그라미. hand down A to B 하면은 A를 B에게 물려주다 이런 뜻이죠. 이것하고 비슷한 말로 bequeath A to B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반드시 죽은 후에 유산으로 A를 B에게 물려주다 이런 뜻이 되죠. 동그라미 4번. She thought that 그녀는 대띠야라고 생각했다. Possessions only led to the restriction of one's freedom. led to의 동그라미. lead to 뭐뭐 하면은 뭐뭐에 이르다 이런 뜻에서 결국 뭐뭐를 가져오다 이런 뜻이고 restriction은 제한, 한정 이런 뜻이니까 재산은 혹은 소유물은 사람의 자유의 제한에 이를 뿐이다. 결국 사람의 자유의 제한을 가져올 뿐이다. 즉 결국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역시 맞는 내용의 문장이죠. 동그라미 5번. She did not want to be a slave to money. 그녀는 돈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돈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고 생각했으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맞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따라서 본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2번 뿐이니까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이죠. 다음 영자. 그는 돈 문제로 그 차를 처분해야 했다. 먼저 처분하다 는 것은 없애다는 뜻이니까 본문에서 나온 get rid of를 이용해보죠. 그 다음 돈 문제로 하는 것은 돈 문제 때문에 이런 뜻이니까 뭐뭐 때문에 because of, owing to, due to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due to라는 표현을 써보고 돈 문제는 money problems 이렇게 되겠지만 금전적인 문제 혹은 재정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financial problems 이런 표현을 써보죠. 따라서 돈 문제 때문에 due to financial problems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는 그 차를 처분해야 했다. He had to get rid of the car. 돈 문제로 즉 돈 문제 때문에 due to financial problems. He had to get rid of the car due to financial problems.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had to get rid of the car due to financial problems. 단문독해 5번 영작을 끝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죠.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복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 단문독해 6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